120세를 뛰어넘어서 심지어 영생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영생이 가능하다고? 아니 이승에서의 영생이요? 저분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레이 커즈와일. 네, 맞습니다. 구글 엔지니어링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의 주장인데요. 지금처럼 생명공학이 계속해서 발전하면 2045년이 도래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2045년이면 얼마 안 커즈와일이 97세가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하루 100알 정도의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이건 좀 허황된 얘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네네. 수 있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소개해드리면 좋아요. 스캐너, 전자피아노, 그래, 전자피아노. 책 읽어주는 기계, 아이폰의 음성인식 기능 등을 사람 왜 발명해서 에디슨 이후에 최고의 발명가라 불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인터넷 웹 검색, 3D 프린터, 그리고 컴퓨터가 인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이다.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는 석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빌 게이츠도 이 레이 커즈와일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100세 이상 산다는 게 과연 누구에게나 좋은 일일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120세를 사는데 병원에서 한 30년 살아야 된다. 그럼 그건 맞아, 좀 그 의미가 슬플 것 없죠. 같고. 기대 또 수명이 건강하게. 늘어나는 것보다 건강 수명이 건강하게 늘어나야 되는 거 살아야지. 아닌가. 네, 맞습니다. 조기 진단으로 우리 인류는 이제 질병의 치료고 또 백신으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도 감소되고 있고 또한 보건 환경과 위생적인 환경의 도시 등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건강 수명도 함께 늘어나고 있을까요? 그래야 되는데. 의료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건강 수명도 자연스럽게 나름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방이 가능한 시대가 왔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지금은 대략 65세 정도가 건강 수명인데요. 그런데 2002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평균 수명은 80.2세에서 82.7세로 늘어났지만 건강 수명은 67.5세에서 64.4세로 오히려 줄어든 거 보이시죠? 왜요? 너무 아이러니한데 요즘. 그 연명 기간이 길어졌나 보다. 평균 수명이 늘었다는 거는 건강 수명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게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생애 후반부에 의학의 힘에 의존해서 이제 연명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건가요? 네, 그 해답이 바로 노화 연구에 있습니다. 노화요? 그래서 IT 기업에서 그 노화 연구나 이런 거에 투자를 그렇게 많이 했나 봐요. 네, 우리가 노화가 나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미국 스탠포드의 연구진이 논문에 따르면 우리는 일생 가운데 크게 세 차례 크게 늙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우리 전체 몸이요? 알아요. 저 둘째를 출산하고 출산하고. 체력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네. 둘째를 출산하니까 이렇게 떨어졌어.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임신, 출산. 그 중에 한 번은 의외로 되게 어린 나이일 것 같아요. 키 크는 거 멈췄을 때 꺾일 것 같아요. 그렇겠다. 성장만 다. 그것도 있대요. 뇌가 이미 22살부터 노화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네, 느는지. 뇌 노화가 빨라? 어쩐지 가사가 생각이 안 나더라니까 그때부터 내 노래인데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언제예요? 바로 34세, 60세, 그리고 78세입니다. 저게 만으로 따진 나이. 그렇습니다. 아 조급해지셨네요 많이. 김수찬 씨는 아직 한 번도 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안 늙었네요 저는. 그러네. 아직 팔팔합니다. 우와. 와 저렇게 되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나이 때 늙는 거예요? 네, 그래프를 보면 노화 촉진의 시기가 아주 뚜렷하게 보이실 텐데요. 신기하다. 연구진들이 18세에서 95세에 이르는 4,263명의 혈액에서 혈장 단백질을 분석했는데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단백질의 수치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급격히 나빠지는 거예요. 그때. 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서서히 늙어간다는 노화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계속 조금씩 늙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어제 저는 다르고 이 오늘 맞아, 다르고. 맞아. 그래프가 약간 신뢰가 가는 게 34살 만 나이일 테니까 한 36쯤인 거잖아요.
그때쯤부터 급격하게 술이 안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음을 한 다음 날 잘 안 깨요. 그 전에는 막 숙취도 없고 막 그럼. 그러셨는데. 근데 막 한 점심 때까지 안 깨더니 그 다음에는 한 오후 4시까지 안 깨고 이게 좀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궁금한 게 이런 가설들이 있는 거 보면 우리 몸 속에 노화의 유전자가 또 따로 존재를 하는 건가요? 네, 과연 노화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우리 몸에 노화 유전자 같은 게 있어서 우리 몸이 미리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필연적으로 늙어가게 되는 것인지 왜 우리가 노화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포 수준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노화 과정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체가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세포 내에 유전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세포가 분열을 반복하다 보면 이러한 손상이 쌓이게 되고 우리 몸에 그러한 손상이 축적되면서 노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최근에 급진전되고 있는 장수 유전자의 발견이라든지 텔로머라이저의 발견,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믿어왔던 노화는 필연적이고 비가역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쩌면 가능할 수 우와, 신기하다. 있겠다라고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말이 놀라운 게 노화를 늦추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젊은 세포로 되돌린다는 게 리와인드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저희가 사실 뭐 수명이 계속 연장된다, 과학이 발전해서 오래 산다 이런 얘기는 꾸준히 들어왔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한 채로 오래 사는 시대가 온다 이거네요. 그게 너무 놀랍다. 네, 2016년 1월에 미국 UC 버클리대에서 생후 3개월 된 어린 쥐와 23개월 된 늙은 쥐의 혈액을 서로 교환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불과 하루 만에 늙은 쥐가 다시 젊은 쥐의 상태를 회복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혹시 젊은 쥐가 노화가 확 진행되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도 됐습니다. 그렇게도 됐어요? 네. 이게 섞인 거네요, 그러면. 그럼 피가 문제인가? 어머 어떡해. 나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았어 지금.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사실은 이런 개체 결합 실험은 참 인류가 호기심이 많은 동물이어서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명체를 연결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실험들을 아주 많이 오래전부터 했어요. 해왔는데 네. 개체 결합은 살아있는 채로 두 생명체의 그 오관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실험은 직접 그 조직을 연결시키지 않고 혈관만 이어 붙였는데도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아직 인간에게는 증명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매혈이 합법이어서 그 시행을 비즈니스로 하는 엠브로시아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How far would you go to look and feel younger? Scientists may have found a real fountain of youth. We're a company interested in making you young again. But they charged their test subjects, didn't publish their results, and didn't even include a control group. If it doesn't work, we need to know about it, right? And if people are having side effects, we need to know about it. If it does work, of course, we need to know about that too. It's like we have identical twins, but one twin is 75 and another twin is 20 years old. So that's what we can do in the laboratory. For people who are not genetically matched, so that's again a warning to people, just do not do weird stuff and inject yourself with somebody else's body fluids. You don't even know what is being put into you. 미국 FDA에서 네. 그러한 실험이 아직 인간에게 증명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암암리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약에 내가 60살이 됐는데 내 몸 안에 어떤 20살의 피나 그 성분이 돌고 있다면 내 나이는 정말 그냥 출생 연도에 지나지 않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냥 나이 네. 숫자예요, 숫자. 네. 여러분 이 화면 속의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시겠어요? 리트리버가 털이 없네? 뉴트리아 쥐. 뉴트리어구나. 리트리버. 털을 민 거예요?
저게 사이즈에 따라 다를 텐데 크면 진짜 무섭겠다. 실제는 아주 작습니다. 다행이다.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인데요. 구글이 설립한 바이오 기업인 칼리코가 네.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를 연구해서 인간의 수명 연장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를 해야 되는 정도의 수명이니까 사람보다는 적겠죠? 오, 되게 논리적이다. 한 32년까지 산다고 생각보다 하는데요. 되게 오래 산다. 근데 진짜. 실제로 다른 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명이 한 3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10배 이상 긴 거니까 사람으로 치면 800년 이상을 사는 셈입니다. 800년. 강아지들보다도 훨씬 오래 사는 거잖아.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는 동안 암에도 잘 걸리지 않고 우와, 심지어 통증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그래요. 진짜요? 그거 가능해요? 어떻게 얘네가 안 아픈지 어떻게 알아요? 얘는 참는 아플 걸 수도 수도 있잖아. 맞아. 그 누나 물어보셨답니다. 박사님이시죠? 네. 아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증을 느끼는 것은 네. 그 생명체가 생존하는데 유리하도록 진화된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는 땅 속에서 상당히 밀집돼서 생활하는 생명체인데 그렇게 밀집돼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몸의 자극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 신호가 다르게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안 생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사실 천적이 없을 때는 거의 암 때문에 죽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심지어 식물도 암에 걸리거든요. 어머, 진짜요? 그래서 그 암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노화를 연구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생명체들을 연구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벌거숭이 두더지 쥐의 혈액이나 분비물을 분석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질이 이런 수명 연장과 관련되는지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기대된다. 진짜 이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기대만 계속하고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건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좀 뭔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생각에는 솔직히 그래도 30년은 걸리겠죠? 솔직히. 자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노화 극복이 10년 안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요? 10년밖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 안에 축적되는 노화된 세포 그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노화 세포를 제거하자는 연구가 있고요. 또 다른 연구는 노화된 세포가 내뿜는 사이토카인과 같은 물질들이 해로우니까 노화된 세포가 그러한 해로운 물질들을 내뿜는 과정을 조절해보자라고 하는 연구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세포가 내뿜는 그러한 물질이 우리의 상처 치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더 도전적인 연구로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자 하는 영노화에 관련된 시도가 있습니다.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 거꾸로 간다처럼 약간 비디오 빨리 감기 대감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게?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 실험실에서 그렇게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고 활력 있는 세포로 되돌리는 연구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셨다고요? 빨리 감기 성공을 대감기 했다고요? 빨리 감기 대감기 성공을 했다고요? 진짜 성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암 연구를 해왔기 때문인데요. 노화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바람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람. 네, 생명공학이 발전하면서 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인은 일생 동안 남자는 5명 중에 2명 그리고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20대라서 별로
그 생각을 안 했었는데 들어놓으셨더라고요, 엄마가. 따로 암보험. 왜냐면 그 탄탄하게. 나이 때 들어야 싸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요? 이게 보험. 맞아. 저희 아버지도 폐암으로 되게 고생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암 2번 겪으셨어요. 맞아. 갑상선암 폐암. 약간 암은 그냥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암의 원인이 노화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전혀 맞아, 몰랐어요. 맞아. 암에 대한 연구가 생명과학 연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암은 인류에게 큰 난치 질환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항암 치료 기술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암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 몸의 일부가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변형된 세포이기 때문에 문제는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모두 죽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암세포만을 과하게 죽이려고 하다 보면 정상세포도 큰 손상을 입게 돼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한 부작용을 피하려고 하면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없어서 또 다시 재발을 하게 맞아, 됩니다. 재발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발상을 해보았는데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다시 정상세포와 유사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가 새로운 개념의 항암 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생까지는 바라지 않아도 정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되돌린다. 요것만 지금 들어도 엄청난 희소식이거든요. 맞아요. 그 우리 어머니도 폐암 걸렸을 때 폐 절제 안 해도 된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이거 좀 많이 보셔야겠네요, 지금 현재 시청자분들. 비록 우리 몸 안에 발생하는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않더라도 이것을 더 이상 악성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마치 고혈압과 당뇨처럼 우리가 일생 동안 잘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인류의 건강 수명을 지켜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제 암세포를 다시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그러한 연구를 시도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우와 계속 이러면서 듣고 있을 정도로 너무 신기해서 그런데 혹시 이것도 성공을 하셨나요, 교수님? 네,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대장암 세포를 다시 정상 대장 세포로 되돌리는데 첫 번째 실험을 성공하였습니다. 축하드려요.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바꾸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닌 정상세포로 전환하는 새로운 암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삼성병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실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전환하는 과정도 밝혀냈습니다. 근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이제 저희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노화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영노화 연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저희가 시도한 것인데요. 생각보다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젊은 세포가 있습니다. 이 젊은 세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화되어서 이렇게 노화된 세포가 되고 나면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주변에 분비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러한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리기 위한 영노화 연구의 시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도되었지만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려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통제되지 않고 계속 분열을 반복하는 암세포 상태로 쉽게 변질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재발처럼. 문제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 이유는 노화에 관련된 세포 내의 복잡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세포 내에 이 노화에 이르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모두 탐색해서 마치 우리가 미지의 새로운 기술을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새로운 길을 경로를 탐색하듯이 이 세포 내의 분자 회로를 탐색을 해서 과연 어떠한 분자 스위치를 조절하면 암 발생을 억제하면서 안전하게 노화된 세포를 다시 젊은 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탐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PDK1이라는 새로운 분자 스위치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PDK1을 억제하였더니 억제제를 노화된 투여하니까? 세포가 이 PDK1 억제로 인해서 다시
안전하게 젊고 건강한 세포 상태로 되돌아갈 뿐만 아니라 암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